안녕하세요. 움직임들 그리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유만 관절학 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목말 및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된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초기에 중간 디딤기, 목말 및 관절의 엎침과 운동 형성학, 디딤기 동안 엎침 조절의 생체적 이득, 디딤기 동안 과다한 엎침의 생체적 적혈과 걷기 중간에서 후기 디딤기의 목말 및 관절의 뒷침 운동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말 및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된 작용, 체중 지지 활동의 발 운동, 발에 부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즉 체중 지지하지 않을 때 엎침은 발바닥 바깥쪽에 향하도록 비틀고 뒷침은 발바닥 안쪽 향하게 비튼다. 그러나 걷기 동안에 발에 부어질 때 엎침과 뒷침은 아래 다리와 목말뼈가 비교적 고정된 발꿈치뼈에 대해서 3개의 운동면에 대해서 돌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된 발꿈치뼈에서 아래 다리와 목말뼈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운동기는 목말 및 관절, 가로 발목뼈 관절, 그리고 안쪽 세로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목말 및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작용. 두 번째, 보행시 안쪽 세로활과 엎침 및 뒷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발이 있어 안쪽 세로활은 걸음주기 내내 높아졌다 낮았다 합니다. 그래서 디딤기 동안 활의 체중에 의한 점진적 부하작용에 대해서 약간 내려갑니다.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 다리, 오른쪽 다리 지지기죠. 지지기 때 활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간다는 건 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침, 가쪽 들림 되겠죠. 그래서 가쪽 들림 됩니다. 이렇게 활은 안쪽 세로활은 낮아지겠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스윙 페이스로 넘어갑니다. 여기 발꿈치 떼기가 되죠. 이제 스윙 페이스로 넘어가면 활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 다음 체중 지지를 위해서 활을 안쪽 세로로 높이를 만들어서 다음 체중 부하를 위해서 살이 올라갑니다. 준비 단계죠. 그래서 활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는 활이 올라간다는 건 발 모양이 어떻게 있습니까? 안쪽 들림, 뒷침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스윙 페이스는 뒷침이 많이 일어나고 스탠스 페이스, 지지기 때, 입 닫기 때는 가쪽 들림, 엎침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 보면서. 그래서 발의 체중에 의한 점진적으로 압박될 때 활이 내려가는 것은 정하는 구조적 스트레스를 흡수합니다. 족저근막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하의 희석 기전은 스트레스와 관계된 과사용 손상에 대해 발과 다리에 중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스트레스, 뼈의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걸음주기의 첫 30에서 35% 동안 목말 및 관절의 엎침, 가쪽 들림에 하여 발 중간부의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고르지 못한 지면에 적응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말 및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이제 두 번째에서 말했던 아까 안쪽 사례활에서 엎침과 뒷침에서 디딤기 후반에 뒷침하는 목말 및 관절에 의한 발 중간부의 경감이 되어져 활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스윙 페이스, 이제 육악기. 그걸 하면 활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음 입각기를 위해서 활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쪽 들림하면 이렇게 뒷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고함은 밀기 단계의 정점에서 생성된 큰 부하들을 발에 지지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매 걸음마다 유연한 충격 흡수를 할 구조에서 좀 더 단단한 지뢰로 반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발의 능력은 발과 관계된 작용 가장 중요한 임상적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말 및 관절에서 발에 일어나는 엎침과 뒷침은 운동 형상학을 치유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뒷침을 말했죠. 왜 뒷침이 견고하냐면 뼈 사이 공간이 감소하고 정렬을 안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쪽 그 비틀기 했을 때 목말 발배관절의 비틀기에 스핀 한다고 했죠. 정렬 안정화를 통해 발을 견고함을 증가하고, 그다음에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재하는 이유가 축 하나의 축으로 목말 밀관절에서 엎침과 뒷침 시 변경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변경한 가능한 운동이나 관절의 가동수를 사용하여 치료가 가능하겠죠. 이제 걷기 초기에서 중간 디딤기, 목말 및 관절의 엎침에 중요한 운동 형상에 대해서 알아있습니다. 걷기 발꿈치 닿기에서 바로 직후 발등 굽힘된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종아리 관절, 초기 때 힐 스트라이크, 목말 종아리 관절과 약간 뒷침된 목말 밑 관절, 뒷침된 목말 밑 관절을 빠르게 발바닥 굽힘과 엎침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죠. 엎침하면 활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엎침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14.3mm에서 보면 제시된 자료에서 보면 걸음주기 0에서 30%에서는 가쪽 들림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는 가쪽 엎침 쪽으로 단지 4도만 움직인다는 보이고 있지만 증상 없는 대상자들은, 즉 정상적인 안쪽 서열을 가진 사람들은 5에서 9도 범위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걷기 초기의 중간에서 중간 디딤기의 목말 밑 관절의 엎침의 운동 현상에서 세 번째로 디딤기 동안 목말 밑 관절에서 엎침, 즉 가쪽 들림은 두 가지 기전을 일어납니다. 첫째는 뒤쪽 발꿈치뼈의 중간 지점에서 위쪽 바로 가쪽으로 지나는 지면 반발력의 반응으로 발꿈치뼈는 약간의 가쪽 들림이 길어집니다. 여기 보면 발꿈치뼈 중간쯤에서 위로 바로 가쪽, 위쪽과 가쪽 이렇게. 그래서 무릎 안쪽으로 토크가 지나갑니다. 이게 지면 반발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다리를 변형을 시키는 이유가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뼈는 약간 들림되고, 여기 지면발을 누르니까 당연히 가쪽 들림 되겠죠. 이렇게 딱 누르면 가쪽 들림 되고, 발꿈치 닿기 충격은 목말뼈 머리를 수평에서는 안쪽으로, 그리고 시상면에서는 아래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관절된 뼈대 모양은 이러한 동작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됩니다. 아까 여기서 지면 반발력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듯이 지면 반발력은 아까 말해서 발 가쪽에서 무릎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정상적인 보행할 때는 지면 반발력은 적은 양이에요. 안구위 토크를 적은 양의 안구위 토크를 생산하나,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안쪽 들림되는 발목 염좌 등의 손상 이후에는 무릎의 안쪽 토크, 모멘텀이 증가되어 무릎 안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오다리 변형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지면 반발력이 큽니다. 그래서 지면 반발력, 그다음에 노화, 그다음에 급격한 체중 증가. 나중에 체중 증가가 왜 오다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그 지면 반발력과 영향에 대해서는 한번 숏 영상으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말면거리에 또 스펙만에서 안쪽 그리고 시상면적 아래쪽으로 날아간다고 했죠. 이게 보면 저번에 내가 정리했었지만 다친 사슬에서, 그러니까 체중 지지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임에 대한 뼈의 기준으로 말할 때 엎침 시 발꿈치는 가쪽 들림, 그다음에 목말뼈는 발바닥 굽힘하지만 모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초기 디딤기 동안 발과 정강뼈, 종아리뼈의 작은 양에 기여하는 넙다리뼈는 초기 팔꿈치 당기의 이후로 안쪽 들림이 일어납니다. 초기 디딤기 동안에 안쪽 종아리방은 왜 넙다리뼈 안쪽 들림이 일어나는 거죠? 디딤기 또 하면 점점 무릎은 중간 디딤기 되면서 무릎은 점점 펴집니다. 펴지면 정강뼈는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된다는 것은 무릎 잠김이 일어나는데 정강뼈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 됩니다. 네. 이거는 저기 무릎 나사 돌림에 있어서 더 설명할 건데, 이게
다리 찢기 때는 넙다리뼈 안쪽 뚫림 이유는 당연히 나사집 뚫림과 이론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정리하자면 체중 지질 때 정강뼈는 가쪽 뚫림 돼야지만 가쪽 뚫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쪽 뚫림 안 대신 넙다리뼈가 안쪽 뚫림합니다. 그래서 점점 체중 지진기 동안 무릎이 펴지죠? 한 다리가 펴지면서 익스텐션, 무릎이 펴지겠죠? 그럼 당연히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 됩니다. 둘러싸여 있는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배열 때문에 안쪽 돌림되는 아래 다리는 목말 밑관절에 좀 더 엎침으로 더 몰아갑니다. 그렇죠? 안쪽 돌림 되면 당연히 목말 밑관절 엎침으로 더 몰아가게 되겠죠. 네 번째, 엎침의 크기의 속도. 걷기 초기의 중간 디딤 또한 목말 밑관절에서 일어난 엎침의 크기는 사실적 비교적 작으며 이러한 운동은 평균 속도 걷기 동안에 단지 4분의 1초만 걸쳐 일어납니다. 이러한 엎침 크기의 속도에 불구하고 좀 더 몸쪽에 있는 다리 관절들의 운동 형성하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죠? 아까 다리 지지기 때, 입깎기 때 점점 초기에서 중간 디딤기로 갈 때 무릎은 점점 펴지겠죠? 입깎기 다리는 그러면 되겠습니다. 넙다리뼈는 안쪽으로 돌아가겠죠? 안쪽으로 돌아가면 허리는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허리에 설명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넙다리가 안쪽이면 허리는 가쪽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넙다리뼈가 오른쪽 기준으로 안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왼쪽으로 돌아가면 허리는 왼쪽 다리 기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반대로 허리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입깎기 때 다리가 초기 입깎기로 갈 때 점점 무릎은 펴지면서 다리는 정강뼈는 고정되어 있고 다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넙다리뼈는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안쪽으로 돌아면 이게 다리, 이게 허리라고 할게요. 이게 오른쪽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면 허리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가 오른쪽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오른쪽 다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리의 관절에 위쪽, 허리 쪽에 영향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걷기 초기 부하 적용기 또한 발 뒤부 엎침 작용을 과장해서 아주 느리게 일어나면서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하기 때 O다리, X다리를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더 줘서 하면 이제 한 다리로 점프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가거나 계단을 내려가기 초기 부하기 때 평가를 많이 합니다. X다리, O다리 아니면 엎침, 뒤침을 많이 평가합니다. 걷기 초기의 중간 디딤기, 목말 밑관절의 엎침의 운동 형상학. 여섯 번째, 엎침과 아래 다리의 관계. 그림에 묘사되는 설명을 고려해보면 부하받은 고정되어 있는 발에 서 있는 동안 강력하지만 느리게 안쪽 돌림됨으로써 이렇게 안쪽 돌림됨으로써 이와 연관된 발 뒤부, 즉 목말 밑관절의 엎침 및 이와 동시에 안쪽 세월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안쪽 돌림하면서 발 뒤는 가쪽 돌림, 당연히 활은 낮아지겠죠?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발 뒤꿈치는 고정되어 있고 목말뼈, 그 다음에 발배뼈가 안쪽으로, 그래서 모음되고 발등 굽힘 됩니다.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은 엉덩관절의 안쪽 돌림, 그 다음에 약간의 힘, 그리고 모음을 유발하는 경향, 그 다음에 무릎에 대한 박구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박구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과적 과정은 사실 과정되기 때문에 정상 걷기 속력 걷기 동안에 이러한 작용은 똑같이 양상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발 뒤비 엎침은 역학적으로 연관된 관절들에서 하나 또 그 이상의 작용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발 뒤비가 엎침하면 발 앞부와 중간부 뒤침이 일어납니다. 가로 목말 관절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을 표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과다한 엎침과 관계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 뒤부, 발 중간부와 발 앞부에 대해서 그래서 엉덩관절은 안쪽 돌림, 굽힘, 모음, 그다음에 무릎관절은 증가된 바꾸비 스트레스, 그다음에 발 뒤부는 안쪽 세로로 내려감과 함께 엎침, 발 중간부에 발 앞부에 뒤침.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는 무릎하고 바꾸비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래 다리가 안쪽 돌아간다고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추가적으로 엉덩관절의 굽힘, 모음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면 엉덩관절이 안쪽 토리크가 굽힘일 때 더 셉니다. 왜 그럴까요? 가쪽 돌림 근육이 엉덩관절이 굽힘하면서록 가쪽 돌림 근육이 안쪽 돌림으로 변합니다. 축의 이동이 돼요. 동시에 모음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엉덩관절에서 더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궁둥구멍근, 그다음에 궁둥구멍은 가쪽 돌림 근육이죠. 그다음에 TFL, 그다음에 중간볼기근의 뒤섬유. 대표적인 게 가쪽 돌림입니다. 그러나 엉덩관절이 굽히면 굽힘할수록 이 가쪽 돌림 근육이 안쪽 돌림 토크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모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엎침과 아래다리의 관계. 임상적으로 초기 디딤길 또한 과도한 엎침을 보이는 사람의 무릎에 과도한 바꾸비 스트레스, 아까 설명했죠. 이로 인해 당연히 안쪽 겨딘대가 과신되겠죠. 그래서 무릎 안쪽 통증이 호소됩니다. 또 과다 엎침하면 안쪽 겨딘대에 과도한 변형이 유발할 수, 아니면 그 반대인 상황이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바꾸비 스트레스 받으면 또 어떤 인대가 손상될까요? ACL, 앞십자인대가 또 손상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발에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목말밑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된 작용, 두 번째 디딤길 동안 엎침 조절의 생착적 이득, 걷기 중간 디딤길 내내 조절된 되고 제한된 목말밑 관절의 엎침에 유용한 역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목말밑 관절에서 엎침은 발꿈치뼈가 고정, 지면에 접착한 이후에 목말뼈와 아래다리가 약간 안쪽 돌림된다. 그래서 뒤친 근육들, 그래서 주로 뒤정강근은 편심성 활성을 통해 엎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그래서 활을 유지하겠죠. 안쪽 살의 내려감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활을 유지하는 근육으로 뒤정강근입니다. 그래서 목말밑 관절에서 조절된 엎침은 발 중간부의 상대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발의 다양한 형태의 지형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정강근의 반대적은 뭘까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은 가쪽 돌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반대 대항근이죠. 그래서 디딤길 또한 과도함의 엎침의 생체 역학적 결과, 발에서 비정상적인 정렬이 걷기 운동량 형성하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 중에 흔하게 발생된 상황이 바로 디딤길 동안 걷기 동안 발의 목말밑 관절의 발 뒤부에 과도한 거나 지속적으로 빈약하게 조절된 엎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발바닥 압력심 경로는 뻗은 발 또는 목발에서보다 좀 더 발바닥 안쪽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압력 중심이, 그래서 경로가, 그래서 걸음직이 많은 반복 이후 축적된 스트레스를 발 안쪽에 쌓이게 되고 결국 국소염증, 통증을 초래해야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발이 국소 영역으로 발바닥 근막, 목말 발배관절, 쐐기돌이죠. 안쪽 살의 쐐기돌, 그 다음에 뒤 정강근의 힘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평발의 병리학적 역학은 다리에 있는 근육의 약화, 안쪽 세월을 정상적으로 지지 조절하는 기전들에 의해서 느슨함과 약화, 그다음에 또는 발목뼈들의 비상적인 형태, 가동성을 포함합니다. 강직성, 평평발처럼 가동성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원인에 관계없이 발 뒤부는 발꿈치 닿기 위해 과도한 바꾸비, 엎침, 가쪽 들림에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정상보다 2배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걷기 중간에서 후기 디딤기의 걸음주기 15에서 20%의 디딤기 있는 다리는 수평 동작에서 안쪽 들림이고 가쪽 들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쪽 들림으로 이렇게
15%, 20% 사이. 그러면 무릎은 어떻게 있어요? 펴지겠죠? 15에서 20이면 아직 점점 굽혔던 무릎이 점점 펴지면서 중간 디디에서 머리가 제일 높다 상단에 있겠죠? 제일 높이. 그래서 무릎 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펴진다고 하면 아래 다리는 가쪽 돌림이 일어난다. 약간의 가쪽 돌림이 일어나죠. 우리 나사집 이론이 있죠. 무릎에서. 그래서 발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아래 다리는 가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엎침이지만 안쪽 돌림이 아니라 가쪽 돌림이 일어난다. 무릎 편 때문에. 대략적으로 반대쪽 다리 흔들기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아래 다리의 가쪽 돌림. 디딤기 있는 발에 확실하게 지면에 고정되어 있다면 엎다리 뼈에 있는 가쪽 정강뼈도 가쪽 돌림은 목말뼈의 수평 운동 방향과 아쪽 돌림에서 가쪽 돌림으로 점찍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가쪽 돌림은 정강뼈도 가쪽 돌림은 무릎이 점차 15에서 20%는 점차 무릎이 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릎 나사집 이론에서도 봤죠? 우리 무릎이 필수록 발은 잠기게 되고 정강뼈는 가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OKC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근데도 CKC입니다. CKC에서도 여기서는 가쪽 돌림이 약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 비틀게 되고, 그러면 가쪽 돌림이 되면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쪽 돌림과 넙다리뼈 안쪽 돌림의 설명한 것처럼 나사집 이론도 똑같이 이런 이론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무릎에서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걸음지기 30에서 35%쯤에서는 30에서 39%. 그러면 무릎이 이제 점점 구부려지겠죠. 그래서 엎침된 가쪽 돌림된 목말 및 관절은 점점 뒤침됩니다. 당연하죠. 무릎이 점점 이제 발바닥에 떨어지면서 팔은 점점 올라갑니다. 뒤침 쪽으로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발 뒤비의 뒤침과 함께 발 중간 발 앞부는 발에 완전하게 지면에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엎침됩니다. 상대적으로 엎침됩니다. 지면의 접촉을 위해서. 그래서 비틀어져야 합니다. 후기 디딤기에서 뒤침된 목말 및 관절과 상선된 되어 긴장된 안쪽 세월은 발 중간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발 앞부가 좀 더 단단한 지대가 되도록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장단지근 및 가자미근 같은 근육들이 걷기나 달리기, 밀기 단계 동안 아킬레스 힘줄로부터 힘들을 발 중간부를 통해 발 허리뼈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쪽 세월은 안정성을 사용합니다. 걷기 중간에서 후기 디딤기, 어떤 이유든 간에 디딤기에서 비교적 늦게까지 엎침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정성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 중간부에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늦게까지 엎침 유지하는 사람들, 특히 평평발이겠죠. 그래서 발 중간부에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쪽 세월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은 과도한 활동하게 됩니다. 아까 1차적인 게 뭐였죠? 우리 근막이겠죠? 근막. 근데 2차적인 게 뭐였죠? 근육이죠. 근육, 외재성 근육, 내재성 근육. 그래서 1차적인 지지가 무너지면 족저 근막이 무너지면 다음 2차적인 지지 세력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과도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의 진화에 따라 내재성과 외재성 근육들이 과활동은 발이와 발에서 광범위한 근육피로, 통증성, 과사용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운동손상증후군의 증상이 근육이 편집성과 단축성의 동시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원쪽 발목뼈 사이 관절입니다. 발에 관계된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쇠기 발배뼈 관절, 입방 발배 관절, 쇠기뼈 사이와 쇠기 입방 관절의 복합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